최근 북극권 상공을 뒤흔들었던 대한민국의 천무, 춘모,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른바 호마르-K, 호마르카-K의 실사격 훈련 소식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핀란드 북부에서 진행된 혹독한 사격 훈련에 참가한 이 호마르-K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주목을 받으며 유럽 안보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대형 수송기인 안토노프 안 어퍼스 24에 실려 핀란드의 차가운 대지로 옮겨진 단 2대의 호마르-K 발사대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배치되어 경이로운 수준의 사격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는 유사시 수송기를 통해 최전방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한 후 세계 최강으로 단언되는 정밀 로켓을 즉시 발사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능력을 시연한 것입니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산 하이마스 HIMARS가 CBAM-350 허큘리스 수송기에 실려 전략 기동형 장거리 타격 플랫폼임을 자랑해왔지만 이제 그 2배에 달하는 막강한 화력을 지닌 천무 호마르-K 역시 대형 수송기를 활용하여 이동 즉시 사격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셈입니다. 특히 폴란드 포병대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핀란드 로바에르비 지역의 혹독한 겨울 기상 조건 속에서 진행된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에 참여하여 이 호마르-K 발사대의 성능을 면밀히 시험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폴란드 지상군의 핵심적인 긴급 타격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이마스와 더불어 호마르-K 성능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폴란드 군사령부는 훈련 후 공식 SNS를 통해 사격 사진을 공개하며 호마르-K 발사대를 장착한 제16기계화 사단 소속 화력대가 핀란드 훈련장의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인 항공기의 정밀한 타격 지원 아래 핀란드 파트너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제이투스무의 포드할레 소총여단 병사들은 정찰 임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서늘한 배경 위로 불기둥을 뿜어내는 호마르-K의 영상은 마치 장엄한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기까지 했는데 이 게시물 아래에는 정말 축제 분위기야. 전쟁 직전 분위기네요. 벌써 불꽃놀이를 시작했네요. 와 같은 뜨거운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핀란드 훈련에서 천무가 보여준 압도적인 위력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천무 29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내 최대 도입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에스토니아 또한 최근 천무 도입을 위한 방위 협력을 공식적으로 계약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미 한국산 천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산 하이마스와 유럽 자체적인 로켓포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망설이며 천무 도입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유럽 안보 지형을 뒤흔들 만한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핵심 국가인 노르웨이가 마침내 한국의 천무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인 아미 레코그니션은 지난 11월 22일 노르웨이가 독일 로켓 발사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배제하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유로플러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장거리 정밀 사격 시스템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K2439 천무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선택은 독일과의 기존 방산 파트너십의 심각한 긴장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위태로운 군수 자립 전략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르웨이가 이번에 선택한 장거리 로켓포는 단순한 강력한 무기를 들여오는 수준을 넘어 북반구 전역에서 나토의 타격 능력을 어느 특정 정치 공동체에 의존할지 결정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독일의 주도 아래 유로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내부의 군수 자립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장거리 포병 생태계를 유럽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러한 유럽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철저히 배제했고 그 빈자리에 주저쓰임 없이 한국의 KV-39 천무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유럽연합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번에 독일을 뒤로하고 한국을 택한 데는 실로 중요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산 러파드 전차와 한국의 K2 전차를 최종적으로 비교 검토했는데 당시 K2 전차가 성능 면에서 더욱 훌륭했지만 무기 체계의 정비와 호환성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독일산 전차를 선택했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전차를 계약했던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 180대를 모두 신속하게 인도받은 것과 노르웨이의 상황은 극명하게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병 분야에서 한국산 장비는 이미 노르웨이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상태입니다. 노르웨이는 2017년에 K9 자주포 24문을 도입하고 이후 3문을 추가 구입했으며 올해 9월에는 무려 24문을 추가 계약하며 노르웨이가 보유한 K4인 전력은 총 52문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르웨이는 소량으로 일단 써보고 성능이 만족스러우면 추가 주문하는 맞춤형 구매 전략을 고수해왔는데 한국산 K-10 자주포는 놀라운 성능과 신속한 납기는 물론 극지방의 혹독한 한랭지 적응력과 나토 통합 화력체계 연결에 강력한 강점을 완벽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를 통해 이미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구축한 노르웨이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K539 천무를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이러한 정역적인 선택은 현재 K9을 운용 중인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까지 천무 도입을 통해 포병 화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무기 몇 대나 미사일 몇 발을 구매할 것인가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때 누가 당신의 버튼을 눌러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누가 당신에게 300km 밖에 있는 적의 지휘소나 항만, 레이더 기지 등을 그들의 심장부에 박살 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플러스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유럽식 상징물인데 이 프로젝트의 현실은 늘 미래형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당장 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2030년대에나 그림이 완성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전차 도입 때처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하는 이 순간 유럽 방위 전력 주도권의 핵심은 유럽이 아닌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북유럽의 장거리 타격 능력의 중심축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폴란드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폴스카 지브로요나 폴카 세비론날세레다메다는 지난해 2월 호마르 K105대를 시범 배치하기 전 준비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자국민들에게 천무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호마르 K는 압도적인 위용과 함께 더욱 능숙하게 운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폴란드 기갑병은 호마르 K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열렬히 설명했는데 이를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마침내 단순히 타격력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적인 안정감과 편의까지 갖게 되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다만 다 괜찮은데 수량이 너무 적어요. 우리 군은 이런 시스템이 200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자국 네티즌들의 바람에 응답하듯 호마르 K를 총 290대 계약했고 2023년 말에 15대를 초도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4대를 인도받아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마르 시스템은 엄청난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호말카 시스템은 2개의 포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CGR-0810 로켓 6발 또는 CTM-290 미사일 2발 혹은 이 둘을 혼합하여 CTM과 CGR을 각각 1포드씩 장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착된 포드 패키지에 따라 2가지 핵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는 사거리 약 80km의 유도 로켓인 CGR-08식이며 다른 하나는 최대 사거리가 약 292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 CTM-290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지휘관들에게 작전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사용 계획에 있어 매우 큰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한 폴란드 대대장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장비가 최신형이며 보증 기간 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무고장 운용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방위사업청 대표단, 로켓 및 포병 부대 관리자들,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폴란드군, 그리고 도입 전 장비를 철저히 연구한 적절한 연구기관들이 한국과 폴란드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모든 시험들이 무사고 운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깊이 믿고 있습니다. 대대장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장비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롯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대에 젊은 인재들을 모집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전에는 TV나 컴퓨터 게임에서나 보았던 시스템을 실제로 다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장비를 받으면
장비의 고장이나 역경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오직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입대를 훨씬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K-39 천무가 얼마나 탁월한 시스템인지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캐나다 군사 채널에서도 천무에 대한 심층 분석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0월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하이마스 도입을 결정했지만 최근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한국은 K9 자주포와 함께 K239 천무 도입을 파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참전 용사입니다. 화력의 효율성과 캐나다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K239를 선택하십시오. 캐나다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천무는 더 나은 시스템이고 가격도 좋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아직도 미국의 하이마스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군인들이 이전에 하이마스를 다뤄봤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그들에게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장비든 운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무는 원격 작동이 가능하여 작동 중에 스위치가 걸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하단능은 한국의 천무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전략적 중심축을 재편하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과 북극권을 뒤흔든 천무의 압도적인 성능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과 현장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추가 내용